시골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연금 조금 넣으면 복지 끊기고 세금 늘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제도, 농어촌 연금저축 공제가 바로 그 이유예요. 농어촌 어르신이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면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연금저축을 늘려도 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이 줄지 않는 구조로 복지와 세제를 동시에 보완한 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도 신설 배경, 두 번째 지원 대상과 조건, 세 번째 공제 혜택의 구체적 내용, 네 번째 연금저축과 복지의 관계, 다섯 번째 실제 예시로 보는 절세 효과, 여섯 번째 신청 시 주의사항과 꿀팁입니다. 첫 번째 제도 신설 배경. 정부는 농어촌 어르신의 노후소득 불안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연금저축 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은 금융 접근성이 낮고 연금 납입이 꾸준히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을 넣어도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축을 꺼려왔습니다.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세금 혜택과 복지 혜택을 동시에 주는 연금저축 공제제도를 새로 만든 겁니다. 즉 저축을 늘려도 복지가 줄지 않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노후 자립 기반을 넓히려는 복지 정책의 전환점이에요. 노후소득 보완과 세제 형평성,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과 조건. 이번 연금저축 공제제도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나 농어업인 연금 가입자라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고령층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세제 공제와 복지 유지 혜택을 적용합니다. 또한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비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기초연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농촌이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농어촌 주소만 확인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 경력자, 귀농 귀촌인도 포함돼요. 요약하자면 농어촌에 거주하며 연금저축에 가입한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자동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공제 혜택의 구체적 내용. 이번 제도의 핵심은 세금 절감과 복지 유지입니다. 먼저 세금 절감부터 볼게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까지 공제되며 농어촌 지역 가입자에게는 추가 우대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연 300만 원을 납입한 어르신이 있다면 약 5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는 셈이에요. 다음은 복지 유지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납입금이 자산으로 잡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죠. 이제는 그런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복지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즉 저축을 해도 복지 감액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실질 세부담은 줄고 복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저축을 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구조로 농어촌 어르신의 자립을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저축과 복지의 관계. 연금저축 공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혜택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자산으로 잡혀 복지 수급액이 줄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그 연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은 복지소득 계산에서 제외돼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수급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저축을 늘려도 복지 감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70세 어르신이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해도 기초연금 3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또한 농어촌 특성에 맞춰 금융 상담과 납입 지원도 병행됩니다. 농협과 수협을 중심으로 전담 상담 창구가 운영돼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복지와 금융의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농어촌 고령층의 자산 형성이 한층 쉬워집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공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와 금융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노후 안전망입니다. 5번째, 실제 예시로 보는 절세 효과. 예를 들어볼게요. 전남 농촌에 사는 68세 김어르신은 매달 3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고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은 360만 원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이 금액이 자산으로 계산돼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감액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금 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의 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연금저축 공제로 약 3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즉 한 해에 납입한 금액 중 거의 10%가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에요. 또 다른 예로 충북에 사는 72세 이 어르신은 농협 연금저축 상품에 연 2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세금 공제는 약 33만 원 수준이 되고 복지 감액 없이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농어촌 연금저축 공제 제도는 세금 절감과 복지 유지라는 두 가지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축을 많이 할수록 세금은 줄고 복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실질적인 노후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6번째, 신청 시 주의사항과 꿀팁. 먼저 신청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입니다. 가까운 농협 수협 지역 금융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 내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연금저축을 이미 가입해 두셨다면 추가 서류 없이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취소되고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도 가구 단위로 합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개별 공제가 가능해요. 꿀팁을 드리면 농어촌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금저축 납입 장려금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납입 시 지자체가 1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농어촌 연금저축 공제와 지자체 장려금 제도를 함께 이용하면 실제 혜택은 훨씬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로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승인 여부와 납입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연금저축 공제 신설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 감면이 아니라 시골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새 복지 제도입니다. 이제는 연금저축을 늘려도 복지가 줄지 않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두면 노후 준비가 훨씬 든든해지겠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니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공제 신청 시기를 꼭 챙겨두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농어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생활정보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